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20번째 시간 해안지역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해안지역은 해안 침식지역과 퇴적지역으로 나눠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해안 침식지역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해안 침식지역은 해안의 돌출부에서 만들어지는 지역이고요. 이 해안의 돌출부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죠. 자,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파랑에 의해서 자꾸 깎여 나가죠. 그래서 파랑의 침식 작용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기반함이 깎여 나가서 전반적으로 암석 해안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해안이 바로 해안 침식 지형의 지형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표시할 지형들 다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지형, 선생님이 지형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해안 절벽, 해식해가 있고요. 해식해. 자, 해식해 아래에 평탄면, 파식대가 있죠. 자, 그리고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바위 기둥, 시스텍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해식해 아래에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동굴, 해식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텍과 해식동은 차별 침식의 결과죠. 자, 그리고 과거에 파식대가 융기에서 계단상의 평탄면이 된 해안당구도 있죠. 자, 해안당구. 자, 해안당구는 과거의 파식대가 융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랑의 침식 플러스 융기작용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해안당구는 과거에 파식되거나 해안 퇴적지형이었기 때문에 땅을 파보면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는 거. 자,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해안당구가 융기지형이다 보니까 융기를 많이 한 동해안에서만 볼 수가 있죠. 자,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지형, 우리 해안당구입니다. 자, 그리고 해식해와 파식대가 있는 곳의 지형도에서는 이렇게 발가락 모양으로 절벽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런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해식해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해안 침식 지형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해안 퇴적 지형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퇴적 작용이 활발한 해안은 해안의 만입부죠. 자, 만입부는 바다에서 육지 안쪽으로 해안선이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자, 여기는 파랑 에너지가 약하게 분산되는 곳이죠. 자,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침식 작용이 아닌 퇴적 작용이 전반적으로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적 작용이 활발한 해안 퇴적 지형들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모래가 퇴적된 사빈이 있죠. 자, 사빈은 모래사장이란 뜻이고요. 이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는 모래사장. 자, 모래사장을 우리는 사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빈 뒤에 바람을 타고 사빈의 모래가 운반 퇴적된 모래 언덕이 있죠. 자, 이 모래 언덕을 우리는 사구라고 합니다. 자, 위치는 사빈 뒤에 있죠. 자, 형성 원인은 바람에 의해 운반 퇴적된 모래 언덕입니다. 바람에 의한 운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이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뭐에 의한 퇴적인지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 사구는 바람에 의한 퇴적이다. 자, 요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는 사구가 사빈 뒤에 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사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가 사구가 모래 언덕이니까 파도가 사구를 타고 뒤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방파제 역할을 한다. 자연 방파제 역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구 위에 일부러 소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소나무 숲을 조성한다. 자, 이유는 소나무 숲을 조성하게 되면 바람이 불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방풍림 역할. 자, 그리고 모래가 날리는 걸 또 나무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방사림 역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소나무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구 아래에는 지하수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저장 기능이 있다.
근데 요 지하수는 바닷물이 섞이지 않는 담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우리가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고와 관련돼서 우리 알아야 될 것 하나 더. 자, 규모가 큰 사고는 자, 어디에 주로 발달하냐 하면 규모가 큰 사고는 자, 주로 서해안 쪽에 발달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서해안 쪽이 자, 북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 모래가 뒤로 잘 날아갈 수 있는 해안이 서해안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충청도 할 때 공부했죠. 태안의 신두리 사고. 자, 같은 자, 서해안의 사고가 규모가 좀 크다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십니다.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겨울 바람이 세니까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해안 퇴적지역 석호가 있습니다. 자, 석호는 만이부의 사주라는 퇴적지형이 만이부를 막아서 자, 만들어진 바다와 분리된 호수죠. 자, 석호는 사주에 의해 자, 만이부가 막혀서 자, 바다와 분리된 호수죠. 만이부가라 그래야 되겠다. 자, 만이부가 사주에 의해 만이부가 막혀서 자, 바다와 분리된 호수를 우리는 석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석호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선생님 몇 가지 추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먼저 석호는 만이부에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이부가 생기는 원인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이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호는 반드시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자, 석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해수면 하강으로 형성된다. 이거 무조건 들리는 거예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석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만이부 앞에 사주가 퇴적이 돼야 되겠죠. 요 사주가 퇴적되는 건 요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작용 때문인 거죠. 자,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작용으로 자, 사주가 형성되면서 이 사주가 만이부를 막아 형성된 호수를 우리가 석호라고 합니다. 자, 석호와 관련돼서 자,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 게 자, 석호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만히 놔두면 석호는 수심이 얕아집니다. 자, 석호 바닥에 자꾸 하천의 퇴적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자, 수심은 얕아지고요. 자, 그러면 일부 퇴적층이 자, 맨 땅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석호가 맨 땅으로 자꾸 바뀌게 되면 석호 자체 호수 면적은 점점 작아집니다. 자,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작아진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석호 같으면 자, 바닷물하고 담수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 바닷물이 그래도 섞여 있어서 염분 농도가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식수나 자, 농업용수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석호의 자, 염분 농도를 비교하라 그러면 자, 요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바닷물보다는 덜 짜지만 자, 하천물보단 짭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제일 짜고 자, 석호물은 적당히 짜고 그리고 하천물은 안 짜다. 자, 요렇게 염분 농도는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석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주가 여기 우리 사주에서 약간 응용되는 지형이 자, 사주가 어느 섬을 연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육계사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중에 특별한 사주, 요 육계사주 좀 따로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육계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섬은 또 육계도라 그래요. 자, 가끔 가다가 그 육계도나 육계사주 찾는 그 지형도에서 찾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육계사주, 육계도라는 말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퇴적 지형 갯벌을 정리할게요. 자, 갯벌은 조류에 의해 퇴적된 진흙과 점토가 퇴적된 해안이죠.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된다. 조류의 퇴적작용.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되고요. 자, 그리고 진흙과 자, 점토가 구성물질입니다. 구성물질은 진흙과 점토. 자, 그러면 갯벌의 퇴적물질이 제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퇴적물 크기를 비교하면 모래가 퇴적물 입자 크기를 비교하면 모래가 쌓인 사빈보다
갯벌이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빈의 모래가 자, 갯벌의 진흙보다 작아야 된다. 갯벌의 진흙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빈하고 사구 중에는 바람 타고 날아간 사구의 모래가 더 작겠지. 그래서 퇴적물 크기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사빈이 제일 크고, 자, 사구가 두 번째로 크고, 갯벌이 제일 작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갯벌의 순기능은 자,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좋은 기능이 있죠. 오염 물질 정화 기능이 있다. 자, 그리고 갯벌은 만조 때는 바다에 잠깁니다. 자, 그런데 간조 시에는 육지로 드러나죠. 그래서 반육지 반바다 상태, 하루에 반은 물에 잠기고, 자, 반은 육지로 드러나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갯벌하면 또 알아야 될 게, 자, 갯벌은 동해안에서는 볼 수가 없죠. 자, 조류의 작용이 없는 동해안에서는 볼 수 없고, 서해안, 남해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석호도 요거 석호는 반대로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우리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게 해안당구와 석호. 자, 요 두 개죠. 그리고 동해안에서 볼 수 없는 게 갯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안 퇴적 지형들 지형도에서 찾는 법 알려드리면, 자, 사빈이나 사구나 갯벌이나 요 퇴적된 지형은 다 점을 찍어요. 그런데 모래가 퇴적된 해안 같으면 육지 위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갯벌 같으면 바다 위에다가 점을 찍어요. 그래서 육지에 점 찍었냐 바다에 점 찍었냐에 따라서 모래 해안 쪽인지 갯벌 해안 쪽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지형도 나오는 문제에서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안 침식 지형, 퇴적 지형, 자, 우리 관련된 내용 다 정리했고요. 자, 지형도나 위성 사진 같은 형태로 비주얼을 보여주면 어떤 지형인지 찾아서 자, 우리가 형성 원인과 특징 등을 선택지에서 풀어내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 올해 9월 모평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온라인 게시판의 일부이다. 가나에서 주로 나타나는 지형을 골라볼게요. 자, ABCD는 사빈, 석호, 파식대, 해식동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A가 파랑 깎은 평탄면이죠. 자, 그러면 A는 파식대. 자, C는 파랑이 만든 동굴입니다. 그럼 B는 해식동이죠. 자, C는 파랑이 쌓은 백사장이니까 사빈. 자, D는 사주로 막힌 호수니까 석호입니다. 가가 해안의 만이부죠. 자, 그럼 만이부에 주로 발달하는 건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이죠. 사빈과 석호죠. 그래서 가에서는 C와 D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나는 해안으로 돌출된 돌출부입니다. 자, 돌출부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니까 침식지형인 파식대와 해식동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올해 6월 모평 4번 문제입니다. 지도의 A2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A는 바다 위에 점이 찍혀 있죠. 자, 요런 게 갯벌입니다. 자, 1번 선택지에 하루 종일 바닷물에 잠기진 않죠. 만조 때만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때는 육지로 드러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선택지에 자, B에는 바람에 날려 퇴적된 모래 언덕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B는 그냥 논이죠. 맞죠? 자, 사구를 논으로 이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사구는 아닙니다. 자,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자, C는 여기가 사빈 혹은 사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육지 위에 점이 찍혀 있죠. 자, 그러면 사빈 혹은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니까 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D는 이거 누가 봐도 석호입니다. 자,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놔두면 면적이 작아져야죠. 축소된다가 맞겠죠. 자, 마지막 5번에 호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 육궤도라 그랬는데 자, 육궤도가 되려면 모래가 이렇게 퇴적해서 얘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E는 육궤도가 아니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24학년도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지도의 A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A는 사빈이죠. 자, B는 사빈 뒤에 사구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먼저 보시면 자, 집안의 융기로 형성된 해안 당구가 아니고 자, B는 사구니까 자, 일단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 D가 석호, 자, E가 사주죠.
자, 그러면 이번에 C 습지는 D 호수보다 물의 염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석호는 바닷물이 섞여 있으니까 염분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요 C에 있는 요 호수는 사구 D에 위치한 자, 습지이기 때문에 자, 바닷물이 섞여 있진 않죠. 그래서 물의 염도는 석호가 C의 습지보다는 더 높습니다. 자,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는 사주와 사구 중에 사구가 더 작죠. 그래서 사주가 더 크다. 자, 2가 더 크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건 갯벌이죠. 사빈과 사주 모두 조류가 아니고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4번은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에 자, B와 D 모두 호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이 아니고 이후에 자, 형성이 돼야 되겠죠. 특히 석호는 호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 만이부가 형성되고 나서 사주가 만이부를 막아서 생긴 호수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지리 벼락치기 해안지역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